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미국 증시와는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 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장중에 2,94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의 폭을 축소하자 하락폭도 만회하면서 0.31%가량 내린 2,96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0.11%가량 상승하면서 1,00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소식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게임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종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3,600억 원가량 담아냈고 반면 외국인은 1,1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70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수급 포지션이 장중에 좀 변동이 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매수를 보이던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의 국내 그 시장 상황이 현재 세계 경제 지표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는 또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게 유효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무보다 숲을 보는 전문가, 연금술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오고 예, 이틀 만에 또 나왔습니다. 자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전문가님. 예,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너무나도 환영하고 계실 텐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연금술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TV에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몇 가지 불안 요소만 좀 해결이 되면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를 제가 과감하게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역시나 미국 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우리나라 장만 계속해서 이제 디커플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기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내 전략에 참고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겠지만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슈팅스타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 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별별 이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딥커플링 현상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3,000선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죠. 실적 모멘텀을 회복하는 게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96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만회했지만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전환한 게 그 영향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초에는 980선까지 하락했다가 1,000선을 간신히 회복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은 축소하긴 했는데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보면 정말 아쉬운 흐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언제쯤 미국 증시처럼 우리 증시도 고공행진을 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해서 고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고철 가격이 13년 만에 톤당 6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계 철강업계가 철광석 대신 고철을 사용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 영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이 고철을 전략 물자화하려는 움직임이 폭등이 되면서 공급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 상승의 여파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철강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감산 정책과 함께 실적 모멘텀을 안고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포스코는 국내 철강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종목이죠. 30만 원 밑에서 연일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8거래일째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 막판에는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0.4%가량 밀리면서 41,8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철강주들 지금이 저점일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지난 4일 머크사의 코로나19 경부용 치료제가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죠. 이어서 5일에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경부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내년 2월부터는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로 인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 진에어 오늘 10%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여행사인 하나투어도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다시금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는 정말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예전에 안 좋은 뉴스는 그렇게 따라갔는데 네, 왜 좋은 뉴스는 이렇게 못 따라가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TV에 나와서 세 가지 이제 불안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환율,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중국 규제 완화의 어떤 시기. 이런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환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오늘 이제 한 2.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차트상으로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양봉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작한 가격보다 이제 종가가 조금 더 높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 좀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다시 거의 하락 상승 추세를 끝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에 다시 이렇게 재진입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에 환율이 이제 좀 낮게 출발했지만 장중에 다시 올라갔었고 장 마지막에 다시 또 조금 내려오는 이런 이제 복잡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일단 1,200원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900 내지는 한 2,900 밑으로도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에 관한 내용인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이 두 가지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단기금리랑 장기금리랑 둘 다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훨씬 높게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한 5%에서 한 6%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는 미국의 경기 회복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기금리가 꺾이는데 왜 자꾸 미국 주식이 올라가느냐?
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그런데 또 지난주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정말로 이제 완전 고용 그리고 더 이상 우려하지 않을 그럴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용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완만하게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개선 속도도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3분기 기업 실적들도 다 좋게 나오고 있고 고용 보고서도 다 좋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도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강세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거다. 즉 미국의 단기 금리와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당분간은 좀 미국과는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약간 꺾이면 더 이제 반등이 나올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에서 그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인프라 법안이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요. 제가 이제 방송 한 3주 전쯤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1조 7천억짜리랑 3조 5천억짜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인프라 법안이 이제 서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된 법안은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 약간 규모가 줄어든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미국에서도 증세를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화이자 치료제 이제 얼마 전에 그 머크사에서 먹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번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그 기세가 한번 꺾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이자에서 또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역시 이것도 내년까지 약 한 5천만 회 정도 이 정도밖에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의심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대외적으로 미국이 이제 상승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봤을 때 기업들 실적도 좋게 나오고 고용 보고서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2년 만기 국채금리 이 단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디커플링도 좀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라던가 이 환율 이 두 가지에 대한 불안 요소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콜옵션이랑 이 풋옵션 이 부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인들이 이 콜옵션이라는 거에 상당히 좀 무리하게 베팅을 했었어요.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계속해서 미국 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장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장 계속 못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들이 좀 약간 무리하게 계속 콜옵션에 좀 베팅을 했다. 그런데 이런 이 파산 상품 포지션이 오늘자로 이제 드디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이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오늘 월요일 날 나왔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콜옵션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금액으로 조금 이제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은 정말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무료 방송에서도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장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국내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닥에서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철이 이제 가격의 급등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이는 게 이제는 고철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기사인데 고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조금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차트상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위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매수를 한다 그래서 주가가 막 반등하고 이런 종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미 50%를 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처럼 사실 주주의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역시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그럴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철광석의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연중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고 철광석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건 포스코라던가 현대제철 즉 이 고로에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그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생산 단가가 이제 낮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생산해서 그걸 비싸게 팔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회복을 못하는 거는 이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탄소 배출 이걸 줄이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뭐 원전을 150기를 건설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이 철광석으로 이제 철강을 만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이제 기술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철 스크랩, 소위 이제 고철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건데 이 재활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많이 이제 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석탄 가격이 이제 뭐 올랐다가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물론 이제 석탄 가격도 이제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석탄으로 인해서 그 발전하는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용광로 그 철광석이랑 거기에 이제 기타 다른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전기로로 해서 고철 더미를 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건데 이 전기로를 하려면 당연히 전기로 이제 철강을 그 고철을 녹이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정말로 이제 사상 최고치의 어떤 그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고 또 이게 B2B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철강을 생산하는 그런 원가를 바로바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업체들한테 전가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철강 업종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차트상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다시금 좀 눈여겨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여행이라든가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우리나라장 보시면 이제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참 좋은 여행, 뭐 하나투어, 그리고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TA항공, 뭐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영업무역 역시 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고요. 뭐 호텔신라,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화이트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된 건 이번 달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온 게 10월 25일 날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됐다가 10월 25일 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좀 고점을 찍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열흘 정도 가까이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종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을 이제 다시 사야 되나?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다시 사야 되나? 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보시면 또 카카오라던가 이런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또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같은 때는 진짜 3일도 거의 못 갑니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짧게 보시고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장 초반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업종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그날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 날 장 초반에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업종이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욕심을 내시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빨리빨리 수익이 났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순환매 관점에서 전략을 잡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을 뽑아왔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여행주입니다. 노랑풍선인데요. 오늘 여행 항공주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죠. 화이자는 자세 알약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노랑풍선 장중에 15%까지 급등 흐름 포착이 됐고요. 장중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막판에도 6%대 상승률을 지속을 하면서 17,2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NFT 관련주인데요. NFT 관련주들이 과세 대상 제외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일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가상자산 규제 지침에서 일반적인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규제 대상 역시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다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발휘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38%가량 취득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도 했는데요. 종가 역시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7%대 강세로 마감하면서 10만 원 선 넘은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은 대권 주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회사 회장이 윤 후보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개장 직후 30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까지 상한가 유지했습니다. 12,1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상장 나흘째를 맞은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상장일 종가 19만 3천 원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2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공모가인 9만 원 대비 주가의 상승률은 70%로 아직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평가 논란 부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9%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3,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죠. 지니너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입성한 종목인데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정밀의료 유전체 진단 업체인데요. 지난달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하단보다 낮은 2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오늘 개장 후 공모가를 단 한 번도 상회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의 상승 동력을 잃고 크게 하락을 하면서 25%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3,400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함께 짚어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여행주와 항공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노란풍선과 함께 다른 여행주들 좀 앞으로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위드 코로나가 됐던 아니면은 뭐 게임 업종, 뭐 네. 엔터 업종, 뭐 메타버스, 또 2차 전지 지금 계속해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한 업종 내에서도 또 대장주가 지금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기에 타이밍을 잡기에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에 그 여행주에서 이제 대장주는 이제 하나투어였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랑풍선이 수익률이 이제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중 특징주로 이제 노랑풍선을 가지고 왔는데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선을 한번 쭉 그어 보세요. 그어 보시면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위에 이렇게 선을 대략 한번 그어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약 한 2만 원 선 정도 이 정도쯤이 왔을 때 한번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차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주가를 후행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차트를 무조건 맹신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때 가격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약 한 2만 원 선 정도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좀 선을 그어 본다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그으면은 뭐 한 82,500원. 뭐 오늘 예를 들어 내일 시가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약 한 9만 원 정도쯤에 한번 매도를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욕심을 가져가지 마시고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실적들이 정말로 어떤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년 1분기나 아니면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업종들이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도가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그 종목 뉴스를 봐도 카카오페이에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았는데 적정 주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카카오페이 적정 주가 어느 정도로 좀 책정하시고 계세요? 뭐 이건 이제 제 의견은 아니고 네. 이제 증권사의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종합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약 한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밴드 안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편 결제로 시작해서 이제 조만간 그 손해보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스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토스도 이제 토스뱅크를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증권사까지 이렇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카카오페이도 역시 이제 비슷한 그런 경로를 이제 보일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결과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더 막강한 영향을 이제 보이느냐 이런 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후에 공식적인 유통 물량이 약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대 주주인 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라는 이제 물량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 청약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이 날짜 상장 첫날에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 카카오페이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뭐 중국이라던가 뭐 홍콩 이런 쪽이랑 이제 같이 어떤 그 간편 결제 쪽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유 물량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약 한 3.26% 그리고 이제 의무보호 확약 기관 투자자가 약 한 2.94%. 그래서 합하면 실제로 유통 물량이 약 한 6.2%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당히 이제 적은 물량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현대중공업. 이렇게 이제 이 두 개의 회사랑 그냥 이제 차트만 놓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간 꺾이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한번 샀고 기관은 팔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을 출회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뱅크 주가가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좀 다릅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고요. 기관들이 서서히 매수를 하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 기관 매수 물량이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같이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한 지 4일밖에 안 돼서 이게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측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기에는 그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좀 따라가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상장한 초반에 거세게 이제 물량을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보시면 약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 매수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차트와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을 조금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전략 나눠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의 황금벨 종목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탑3를 보고 있는데 탑3를 보니까 새로운 종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비상교육인데 이름처럼 크게 비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2거래일 만에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 만도 같은 경우 9월 30일 공략주였죠. 17% 두 자릿대 상승률. TSI는 부동회일입니다.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따끈따끈한 수익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교육인데요. 11월 4일 날 공약주를 소개해드렸고 9,860원을 터치하면서 1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단기적인 공약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거를 만에 성공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을 정말로 매매를 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교재 출판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수능이 이제 11월 18일이 남았는데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시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 가고 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서를 좀 많이 사겠죠.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세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목표가 일단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같이 말씀해 주신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효한가요, 그 전략이?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초반에 동시호가에서 상당히 좀 한 2% 정도 가까이 상승 출발이 맞아요. 예상이 되면서 네. 그래도 제 예상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구나라고 저도 이제 속으로 내심 좀 많이 기분이 좋았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그날 시가가 이제 고가로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 공식적인 수익률로는 이제 빵프로를 기록을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종목을 배제하고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매수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도입니다. 만도는요, 9월 30일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 66,300원 터치하면서 17%의 상승률을 자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차트 보니까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좀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 만도라는 종목은 네. 제가 TV에서 거의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자동차 업종이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존의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처럼 그렇게 쉽게 1, 2년 만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아니고 상당히 좀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돼서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고 또 어떤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휴대폰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동차. 그러니까 좀 남들한테 좀 더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자동차 업종이 내년 1분기나 내년 2분기쯤에는 확실한 주도주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달러 강세에 있어서도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즉 환율이 상승하면 더 비싸게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계속 이걸 탑픽으로 이제 꼽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차, 기아차는 자기네들이 만든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지만 실적이 좋아지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미국의 GM 이런 전 세계의 자동차들이 다 많이 팔리면 무조건 이 회사 주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이제 고가가 66,300원인데 오늘 고가가 66,000원이었거든요. 이거만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7만 원이라든가 7만 5천 원 그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TSI인데요. 9월 16일 날 말씀을 해주셨고 18,400원 터치하면서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어떨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왜 이걸 9월 16일 날 네. 첫 방송 때 추천을 했느냐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예, 이제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날짜에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려 한 달 만에 약 한 60% 가까운 이런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주가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무방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 TSI만큼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상승이 확실하게 이제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 또 방송 이후에 무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바닥권에서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2월의 상승 랠리를 기원하면서 나도 종목 하나는 좀 잘 선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11시 20분부터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다양한 시작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AS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배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이 거래 만에 또 한 종목을 고르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종목 고르고 오셨나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네. 종목은 종목명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넥스트 아이라는 약간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네. 머신 비전으로 이제 어떤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좀 약간 특이한 게 그 중국의 이제 화장품 회사한테 인수가 됩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그 구성비가 오히려 이제 화장품 매출이 더 이제 커졌어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뉴앤뉴라는 이런 이제 화장품 회사의 또 2대 주주로 이제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이제 정치 테마로도 약간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 중에 이제 정치인 중에서 어떤 사람과 연관이 돼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 대표죠. 상당히 이제 젊은 분이신데 그 이준석 테마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올해 여름에 이때 이제 이준석 그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약 한 100% 가까운 이런 이제 상승률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저점에서 나름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또 이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화장품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큰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광군절이라고 하는 그 11월 11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엄청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날이 옵니다. 그래서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도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중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광군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공략주로 이제 들고 나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목표가는 약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지금 이제 뭐 차트상으로는 1,250원 이때가 이제 바닥인데 저는 손절가를 한 1,350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어떤 단기적인 이슈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과 또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꼽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고 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넥스트아이입니다. 중국 광군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아왔는데요.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슈팅스타 시간을 통해서는 인사를 드리지만 11시 20분부터는 무료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아쉽다. 나도 좀 다양한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방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인들이 그냥 혼자서만 머리를 싸매고 내일은 이게 상승할까? 저게 상승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종목 수만 많아지고 뭐 익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당분간은 적어도 꺾이지 않을 그럴 이제 업종을 일단 골라왔고요. 또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될지 망설이고 또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심사숙고해서도 종목을 선별해 왔다고 하니까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 잠시 후에는 방송 보기로 변경될 예정인데 클릭을 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꼭 수익길, 황금길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월요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의 황금빛 수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